마음을 진짜 우리가 나누고 있다라는 거를 이 게임을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안녕하세요, 한나린입니다. 네, 여러분들, 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학기 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특색 교육이라고 강조를 많이 해드렸고, 제가 이제까지 감정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감정에 대해서 내가 활성화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이란 질문을 꽤 많이 주셨었고, 그거에 관련한 영상들을 제가 꽤 여러 개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찾아보지 못한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제가 댓글 상단에 그것들을 조금 몇 개를 찾아서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요. 안 보신 선생님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다른 영상들에서 이야기한 거 플러스 교실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교실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시간이 언제죠? 네. 이제는 놀이 시간이죠. 그 놀이 시간에 아이들이 감정 놀이를 하면서 활성화를 해야 할 텐데,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떤 감정 교구를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감정과 관련한 놀잇감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 제작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감정 교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는 감정 젠가, 세 번째는 감정 부루마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는 교사가 제작을 해서 제공할 수 있는 감정 교구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교사가 제공할 수 있는 감정 교구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감정을 어떤 주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봄이 주제다, 감정이 주제다, 공이 주제다, 공룡이 주제다,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랬을 때 그거를 주제로 잡았을 때 모든 주제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교구들이 있어요. 네, 교사가 만들 수 있는 교구의 형태들이 정말 다양하지만 지금 생각나는 거 그냥 몇 개만 말하면 감정 카드 게임, 그리고 감정 부루마블, 감정 빙고, 감정 퍼즐, 감정 퀴즈 게임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감정 퀴즈도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다양하게 뻗어나갈 수 있고, 감정 카드 게임은 더 다양하게 나갈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뻗어나가면 정말 많은 가지수의 놀잇감을 여러분들이 제작해서 제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은, 선생님 저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모르는데요 라고 말하는 선생님들은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 선생님들이 있을 거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우리가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은 차차 여러분들께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어쨌든 제가 교사 제작 교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정을 주제로 넣으시고 어떤 교구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작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제가 조금 어떤 상품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쉽게 바로 아이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해봤을 때 1년 내내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했던 놀잇감 2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여러분들, 여기 무엇이 보이나요? 네, 여러분들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것을 우리는 젠가라고 하죠. 보드게임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이 젠가를 감정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숫자가 적혀 있기도 하지만 어떤 곳에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 글자는 바로 감정 단어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떤 걸 뽑아볼까요? 좋아. 자, 요것을 뽑아본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지금 무엇이 적혀 있냐면요, 당황스러운, 보이시나요?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 네, 어쨌든 당황스러운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뽑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당황스러웠던 경험을 한 적이 있었던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내가 언제 당황스러웠었냐면 이러이러해서 나는 그때 좀 당황스러웠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젠가를 이렇게 쌓아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 반에서는 게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과연 아이들이 나와 젠가 게임을 할 때처럼 친구들하고 놀이를 할 때에도 이렇게 뭔가를 뽑아서 여기에서 나온 이런 불쾌한 감정을 정말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할까? 애들이 좀 귀찮아서 에이 그냥 이건 넘기고 쌓기만 하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사실은 조금 의심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 놀이할 때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여기서 감정이 젠가를 하나 뽑잖아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꼭 자기가 언제 그 감정을 느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감정 젠가 놀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아이들한테 진짜 이 감정 젠가가 이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데 효과를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반 아이들인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또 이제 데이트데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할 테지만, 저랑 한 번씩 이제 아이들이, 모든 저희 반 아이들은 한 번씩 저랑 다 이 감정 젠가 놀이를 했어요. 저랑 주고받으면서 하는데, 정말 이 감정 젠가를 하면 그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너무너무 잘 느끼게 되기 때문에 진짜 마음을 나누는 놀이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정말 저는 이 감정 젠가 놀이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어려워서 연령이 높은 7세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들? 네. 자기 반에 맞게 수준을 변경을 하셔야 돼요. 좀 이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만 5세만 가능한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만 3세부터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 5세에 아무리 이걸 적용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저처럼 이렇게 많은 감정을 제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저처럼 감정 젠가를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라고 제가 감정 젠가를 아이들한테 제안을 할 때 3가지 시기별로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 시기별 단계를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초기의 감정 젠가를 아이들한테 제시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초기에 제시를 한다라는 건 아마 대부분 선생님들이 저처럼 나는 이 감정 젠가 놀잇감은 1년 동안 끌고 가겠어 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신학기 때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 아이들이 놀이를 선택하는 이유를 먼저 아셔야 돼요. 왜 선택하죠? 재밌게 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게임은 왜 할까요? 재밌기 위해서인데, 게임에서 재밌으려면 자기가 이겨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글자가 적혀 있고 나한테 이거 말하기 싫은데 생각도 안 나는데 말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 본래의 놀잇감 자체에 흥미를 갖기도 전에 이 젠가라는 놀이를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는 이 젠가 게임 그 자체 그냥 빼고 쌓는 거에 흥미를 갖도록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시면 숫자들이 보일 거예요. 지금 숫자가 거의 없어요. 이 2가지 밖에는. 근데 초반에 제가 아이들한테 제공할 때는 이 숫자를 한 10개 정도 넣는 것 같아요. 이 숫자는 뭘 의미할까요? 내가 숫자를 선택해서 이거를 조심히 잘 뽑는다면 아무런 감정도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젠가 본래 놀이 그 자체로 이렇게 그냥 쌓는 거, 빼는 거, 쌓는 걸로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숫자를 한 10개 정도 놓고요. 그 다음에 감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이 적혀 있지만 초반에는 아이들이 배우지 않아도 아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기쁨, 슬픔, 화난, 속상한 또는 기대되는 정도도 하면 좀 사실 재밌긴 한데 이건 연령에 따라 아마 다르겠죠. 그래서 한 4-5가지 조금 더 우리 연령은 좀 더 알 것 같다면 좀 더 추가해서 어쨌든 그 기본적인 감정, 안 배워도 알만한 그런 감정도 있죠. 그런 감정만 넣습니다. 그러니까 화난을 한 3-4개 놓고 슬픔도 3-4개 놓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감정이 여기 단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당연시 아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할 때 덜 힘들고요. 물론 그것도 힘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선에서는 아이들이 흥미를 갖기 쉽다는 거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중반이에요. 중반이라면은 저는 한 5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5월 정도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감정 단어를 배웠기 때문에 5월이면 진짜 3, 4, 5월이면은 한 감정 단어 4, 50개는 기본적으로 다 배웠겠죠,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원래 있었던 기본 감정 4-5개에서 다 몇 개를 뜯어내고 새롭게 배운 감정들을 몇 가지를 추가했어요. 아이들은 새롭게 감정들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사가 보면 알아요. 이거는 아이들이 조금 쉽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인 것 같다 싶은 것들을 많이 저는 넣었어요. 편안한, 고마운 이런 것까지 추가를 하는 거죠.
근데 초반에 이런 거 추가하면 안 돼요. 물론 애들이 알겠지만 아직 말하기는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중반에는 조금 그런 감정들을 조금씩 더 넣는 편이고 숫자의 개수도 줄이겠죠. 처음에는 10개라면 중간에는 한 뭐 6개 정도, 뭐 4개 정도 줄여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에 젠가를 제시를 할 때입니다. 저는 한 9월 말 10월 정도에 바꿨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정말 많이 다 떼어냈어요. 떼어내고 정말 감정이 거의 겹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감정들을 다 지금 여기 양쪽 감정 젠가에 다 붙인 상태고요. 그리고 보면은 곳곳에 노란 색깔이 보일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요. 제가 지금 마스킹 테이프로 여기 지금 2겹을 붙였어요. 2겹을 붙이고 아이들하고 놀이 시작하기 전에 저랑 놀이할 때 비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감정 우리 적어볼까? 이렇게 해서 네임펜 얇은 걸로 적었어요. 근데 이거는 2겹이기 때문에 이거 떼어내면은 이제 뒤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떼어내면은 좀 잘 안 보이시죠? 떼어내면은 이렇게 없어서 여기에다 또 적을 수도 있고 저는 그 네임펜이 스며들까봐 2겹을 붙인 것도 사실은 있어요. 어찌됐든 간 아이들이 적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교사가 같이 안 적을 거면 그냥 아이들한테 여기에 너희들 놀이할 때 적고 싶은 여기 안 적힌 감정 연필로 적어보자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놀이할 친구들은 지워서 사용할 수 있고 테이프를 뜯어서 할 수도 있어요. 테이프를 뜯으면 여기 아래 한 겹이 남겠죠? 그럼 아이들이 그냥 연필로 쓰고요. 선생님이 나중에 봐가면서 마스킹 테이프를 하나 더 위에 붙여주면 됩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저에게 선생님 저도 감정 젠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만드나요? 라고 물어보실 선생님들이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뭐 만드는 거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 젠가를 사셔야 되겠죠. 뭐 젠가는 뭐 인터넷에도 뭐 구입할 수가 있고 또 가까운 뭐 문구점이나 그런 데 다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 젠가를 일단 사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적혀 있잖아요. 조금 쉬운 감정 뭐 이런 걸로 뽑아서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세요. 적혀 있죠? 고마운인데 한쪽에만 적혀 있지 않고 이렇게 당연히 양쪽에 적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요 한글 파일, 한글 문서 작업에 들어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글 상자 있죠? 글 상자로 작업을 하는데 자기가 산 젠가의 사이즈를 재고요. 거기 젠가 사이즈보다 조금 작게 이렇게 글 상자를 당연히 만드셔야 되겠죠? 네, 글 상자를 조금 작게 만들어서 거기에 원하는 감정을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에 뽑냐? 여기에 붙이기 편하게 여러분들 라벨지에 뽑으세요. 전체 라벨이 팔아요. 뭔지 아시죠? 스티커처럼 떼어낼 수 있는 전체 라벨지를 구입을 하셔서 그거를 지금 한글 문서 작업한 거를 프린트를 전체 라벨지에 하세요. 뽑은 다음에 칼로 자르거나 가위로 자르거나 작도로 자르거나 하면 끝입니다. 정말 쉽죠? 그 다음에 여기 붙이잖아요. 만약에 고마운 같은 감정을 당연히 양쪽에 붙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테이프 커터기 있죠? 교실에 있는 거 그걸로 그냥 한 번, 2번 이렇게 테이프로 해줬어요. 왜냐면 그냥 종이로 놔두면 쉽게 여기가 이렇게 들러져서 찢어지기도 하고 아이들 손에 때가 타가지고 좀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코팅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왜냐면 뺄 때 여기 걸리거든요. 코팅은 하지 말고 테이프로 마감 처리를 깔끔하게 하시는 게 아마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마스킹 테이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마스킹 테이프는 이 사이즈가 팔아요. 작은 사이즈. 딱 맞거든요. 네.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 그냥 자르면 돼요. 가위로. 잘라서 붙이고 저 2겹 붙였다고 이야기 드렸죠. 아이들한테 연필로 쓰라고 하세요. 이렇게 빈칸을 아이들한테 그냥 제시를 하고 얘들아 너희들이 하고 싶은 감정이 있으면 적어서 놀이할 때 해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연필로 적으면 되고 뭐 연필 한 다음 지우개 지워도 되지만 그냥 떼어내고 선생님이 금방 붙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2학기 되면 스스로 붙일 수 있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한테 적을 때는 반드시 양쪽에 적어 달라고 주의사항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이 감정 젠가를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완전 강추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야기 드렸듯이 제가 이 감정 젠가로 아이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많이 느끼게 되고 마음을 진짜 우리가 나누고 있다라는 거를 이 게임을 통해서 제가 정말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활용해 보셨으면 하고요. 이거는 뭐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솔직히 어른들끼리도 친해지길 바라는 관계, 친해지길 바래 할 때 있잖아요. 이런 감정 쟁가를 하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우리 반 연령이 어리다, 만 3세다 라고 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글자를 적지 않겠어요. 저라면 만 3세라면은 글자 잘 못 읽으면 여기에요, 그냥 표정을 붙일 것 같아요. 표정을 뭐 스마일에 어떤 표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이모티콘 같은 거, 그런 거 몇 개만 붙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 그게 무슨 표정인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재미있는 건데, 여기에 어떤 표정이 붙어 있는데 이거를 뽑을 때 아이가 이거는 화난 것 같아, 화난, 이렇게 자기가 여기에 있는 표정을 보고 추측을 해서 그 감정을 말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표정과 감정이 연결이 된다는 걸,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저라면은 아마 그렇게 그림으로 작업으로 시작을 해서 그런 식으로 만 3세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의 놀잇감을 가지고도 수준별로 나눌 수 있고 굉장히 활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그대로 하지 마시고 더 재밌게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저도 다양한 생각이 사실은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활용을 항상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감정과 관련한 놀잇감은요, 게임이에요, 게임. 네. 어쨌든 간 아이들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리고 감정이 점점 세분화가 되죠. 그렇게 됨에 따라서 어떤 놀이를 즐기냐면요, 누군가와 교류하는 놀이, 누군가와 함께 하는 놀이를 아이들이 더 즐겨요. 그건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게임을 즐기기 때문에 주고받는 놀이, 어떤 보드게임적 놀이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정말 많이 활용하는 건, 원해서 활용하는 건 부루마블 형태의 게임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제공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부루마블 형태의 게임을 제가 제작도 많이 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했었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부루마블 게임판을 제작을 해서 그걸로 놀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현장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선생님들께 부루마블 게임을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영상에서 말하면 영상이 1시간도 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은 제가 나중에 따로 빼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바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들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감정 부루마블 게임처럼 나온 상품이 있어요. 이 상품은 제가 어떤 대가성도 받지 않고 유료 광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괜찮은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볼게요. 짜자자잔! 바로 이런 건데요. 하트로 가는 신나는 여행인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슈슈슝 돌아서 하트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당연히 이거는 어떤 감정, 프로그램으로 나온 게임판이기 때문에 감정을 교류할 수 있을 만한 미션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판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요,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쳐도, 쿠팡 이런 데 쳐도 나오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HD 행복연구소에서 이걸 파는데 거기가 가장 저렴해요. 제가 댓글 상단에 고정해 드릴게요. 거기에 들어가서 사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 원에 사달라고 하세요. 저는 이제 원에 얘기를 해서 감사하게도 저희 원은 이제 반별로 사주셔가지고 저희는 활용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게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그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요, 이 게임이 감정 젠가를 처음 시작할 때처럼 아이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잘 보이시나요? 여기 어떤 칸들이 있죠, 여러분들. 칸들이 있는데 매 칸마다 뭐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하면은 많이 안 걸려요, 이 칸에. 그래서 이 스마일 칸에 도착하면 이 놀람 카드가 있거든요. 그 카드를 뒤집어서 보면 되고, 뭐 이 표정 있죠. 이 표정 있는 칸에만, 이 카드 있는 칸에만 어떤 미션적인 거를 하면 되고, 다른 거는 미션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내가 어떤 뭐 여기로 가면은 갑자기 슝 하고 이렇게 하고, 애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어찌됐던 간 이 칸을 가서 가운데 가는 거에, 이거에 집중할 수 있어서 아이들한테 부담을 적게 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장점은 제가 감정 젠가에서 살짝쿵 다른 거 이야기할 때도 언급했던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놀람 카드라는 거 말고요. 놀람 카드는 따로 있어요. 여기 놓는 카드들이. 그건 얘기 안 해드릴게요. 자, 근데 어쨌든 여기 표정 칸이 있어요. 표정. 근데 표정 칸에 글자가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칸에 도착하면 저는 그냥 아이들한테 이 표정 똑같이 지어볼래? 그때 어떤 감정이 느껴져? 아니면 이거 보면서 이 친구는 지금 어떤 감정일까를 아이들 스스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곧 아까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것과 같죠. 이 표정은 꼭 슬픈이야. 이 표정은 꼭 피곤하냐. 이게 아니에요. 표정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거나 또는 이런 거 생각하게 되죠. 아, 이 표정을 지을 때는 이런 감정일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감정과 표정을 연결해서 자세히 다른 사람을 관찰하게 되고 내 표정을 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 감정이 바뀌면 얼굴 표정도 바뀌는구나 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얘들아 감정이 바뀌면 표정도 바뀌어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게임판이 구성되어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 게임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판을 사서 받아보시면 아, 뭐야 이게 그 가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저도 처음엔 사실 그랬거든요. 아,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상품을 사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저는 이 상품을 사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할 만한 그림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교사가 만들 때는 이렇게까지 만들 수는 없어요. 물론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한 달이 걸릴지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만들려면. 그래서 이 화려함으로 아이들한테 매력적이게 끌어당겨요. 시각적인 효과를 굉장히 상품은 크게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바쁜 신학기인데 이게 학기 초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교사가 다 만드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얼마 안 하기 때문에 물론 금액 살짝 비싸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1년 동안 이 감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놀잇감으로 끌고 간다라면 그 금액은 비싼 금액이라고 보기엔 조금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원에서 투자를 해서 이거 지금 금액 그 정도 금액 투자를 해서 1년 동안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면 하나도 아깝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저희는 활용을 너무너무 잘했고 아이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하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뭐 만 3세부터 사실은 가능하지만 만 3세는 약간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만 4, 5세에 아주 적합한 게임이 아닌가 싶고요. 본인이 맡은 연령이 어린데 이 게임을 하고 싶다 만 3세인데 그러면 정말 여기에는 어떤 미션들 있거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그냥 아이들한테 소개 안 하고 빼서 진행하셔도 사실은 무방해요. 저도 처음에는 좀 몇 개를 뺀다거나 그거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진행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게임판의 모든 그 룰을 다 따를 필요는 없고 본인이 맡은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소개를 하고 변경을 해서 하면 된다는 거 꼭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 오늘은 감정 놀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감정 놀잇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간단히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교사가 제작하는 감정 교구는 감정을 주제로 생각하고 모든 주제에 적용 가능한 교구 만들어보기. 두 번째, 감정 젠가. 세 번째, 감정 부루마블 보드게임. 상품으로는 하트로 가는 신나는 여행을 추천해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거는 제가 소개해드린 감정 젠가나 또는 여러분들이 만든 감정 교구 또는 이런 것들 상품을 제공을 띡 그냥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절대 흥미를 갖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초반에 이런 거를 흥미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사가 조금 참여를 해야 돼요. 교사가 같이 참여를 해서 그 놀잇감이 재미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당연히 이 놀잇감을 어떻게 하는지 소개를 자주 해주셔야 돼요. 초반에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좀 아이들의 흥미가 떨어지는 것 같다면 다른 방법으로 제시를 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번 제시하면 아이들이 흥미롭게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참여를 해서 계속 이 게임을 중간중간 해왔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많이 나도 할래 하면 저는 그때 빠져나오는 약간 그런 식으로 초반에 몇 번 했었거든요. 몇 번만. 그랬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를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어찌됐던 간 무언가를 활성화시키려면 선생님들의 노력이 아무래도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올게요. 안녕!